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라고 떠들었던 사람.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스스로 패배할 결심을 실천했던 장본인.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네.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법무부를 맡자마자 윤석열 징계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던 변호인들을 해촉하고 2심에서 패소한 다음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그럴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한동훈이가 발끈했습니다. 저는 그때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상고 포기는 제 사퇴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곧장 정성호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1심 변호인단을 해촉한 것은 2022년 6월 12일입니다.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한 달여 지난 시점이지요. 1심 변호인단을 해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기게 했던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많이 웃겨요.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졌어요. 윤석열이는 징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면직을 시켜야 할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변호인단이 정부의 이익을 관철한 거 아닙니까? 징계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이익을 관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심도 이 변호인단이 그대로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는데 왜 바꿔요? 근데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됐어요. 법무부 장관에는 윤석열과 깐부 사이인 한동훈이가 됐고, 한동훈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한 달여 뒤에 이 변호인단을 해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심 선고가 2023년 12월 19일에 났습니다. 자, 2심 선고는 어떻게 나왔느냐? 윤석열이가 이겼어요. 징계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징계 이유가 됐던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따져보지도 않고 여하간 뭐 형식 논리로 해서 그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윤석열 손들어 준 겁니다. 재판부가. 자, 정부가 진 거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이지 정부가 진 겁니다. 그렇다면 진 정부의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었죠. 자, 2심 선고는 정부의 패배, 한동훈의 법무부의 패배였는데 그게 2023년 12월 19일이었고요. 한동훈이가 사퇴한 시점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 21일. 자, 그리고 정부가 말이죠. 상고를 포기합니다. 이거 2심에서 우리 정부가 졌는데 3심 가서 또 따져보겠다. 이러질 않고 포기를 합니다. 상고를 포기해요. 그 시점이 12월 29일입니다. 자, 2심에서 졌습니다. 지고 나서 이틀 뒤에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곧바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갔지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법무부는 상고 포기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이는 그 상고 포기할 때 나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완전히 가당치도 않은 가소로운 형식 논리입니다. 2심에서 한동훈의 법무부는 1년 반 동안 고의로 패소하려고 길을 닦았죠. 그 잘한 변호인들을 해촉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 방금 우리와 인터뷰한 김규현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변명이라고 하나? 가엾고 딱한 자로다 한동훈. 그 고소와 민사소송 결과에 정치 인생을 한번 걸어봐라. 평소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형사 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지면 야, 너 정계 은퇴해라. 이거에 목숨 걸어야지. 너는 뭘 걸 건데, 한동훈.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징계 사건은 2020년 그가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이 드러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석열은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징계다 이러면서 곧바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는 직무 집행정지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 이러면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처분으로. 이 판결로 윤석열은 다시 총장실로 복귀했죠. 이 결정이 윤석열 내란 정권의 출발점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인가 2달 못 되게 지난 시점에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윤석열 손들어준 거예요, 문재인 씨가. 예. 자, 그런데 2021년 10월 1심 본안재판에서 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정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징계 정도가 아니라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했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법무부,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의 오른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윤석열 징계 사건의 변호인단 교체. 1심 승소를 이끈 이런 변호인들을 모조리 내보내고 새로 들어온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들로 라인을 싹 바꿨습니다. 그 결과 재판 내내 변론은 부실했고 소극적이었고 재판부로부터 좀 성실하게 하세요. 이런 질책까지 받았어요. 한동훈이가 뽑은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들이 말입니다. 한동훈의 법무부가 사실상 패배를 연출한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패소 직후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패소할 결심의 완결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받은 강골검사라는 이미지로 대선에 나섰지요. 추미애한테 불법적인 징계를 받았다. 이게 그의 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정된다면 그의 정치적 순교자 서사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동훈은 윤석열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법무부의 소송을 의도적으로 져준 셈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한동훈의 그때의 상고 포기 한번 따져보시죠. 이건 단순한 패소가 아니라 법치의 자살이면서 국가기관의 조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는 그때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상고 포기 때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2심에서 다 져놓고 1년 반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한동훈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판결문은 한동훈 시절 법무부의 무기력하고 불성실한 대응을 세세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언제나 그랬듯 진실을 논박하지 않고 비판자를 고소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겁박합니다. 이게 바로 정치 검사들의 전형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참 잘합니다. 자신을 법치의 수호자, 검찰의 양심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정작 그가 해온 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징계를 뒤집기 위해서 법무부의 이익을 포기했고 이제 와서 날짜를 핑계 삼아 난 아니었다라고 변명합니다. 참으로 법꾸라지스럽습니다. 법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우롱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변명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검찰이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휘하 한동훈의 법무부는 국민의 법감정과 무관하게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고 국민은 패소할 결심을 이미 알아차렸지만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속였습니다. 이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법의 해석도 바뀌는 나라. 그걸 가능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곁에서 모든 걸 설계하고 법을 정치의 도구로 만든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입니다. 한동훈은 저는 상고 포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국민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1년 반 동안 뭐 하셨는데요? 그때는 왜 침묵하셨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재임 중에 이미 다 한 것 아닙니까? 예. 이 질문에는 그 어떤 법률적 꼬리표로도 도망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이면서 도덕적 심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동훈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 사건과 무관하십니까? 코어 먹고 좀 정신 차리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 눈에는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모습만 보일까요? 패배할 결심을 한 자는 결국 국민의 신뢰까지 패배시킨 자입니다.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배반할 때 그것은 단순한 패소가 아니라 정의의 자살입니다. 검찰이 자살했다고요? 법무부가 먼저 자살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